두 번 올렸던 내용입니다. 3278에 3374 한문철TV 3278 3374에 올렸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라면 이런 사고 피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 오는 날 밤입니다. 터미널 근처인데요. 천천히 가죠. 황색 전멸등, 그리고 저 버스 서 있는데 그 옆쪽 거기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천천히 가죠. 다시 보시죠. 천천히 가는데 뭔가요? 비가 오니까 옷을 뒤집어 쓰고, 옷 뒤집어 쓰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앞을 안 보고 차사에서 달려 나옵니다.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운전자라면. 근데 여기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달려온 학생과 고등학생과 부딪혔어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정지해야 되죠. 지금은 보행자가 있는지 안 보입니다. 다시 한번 사고 상황 보시죠. 천천히 가고 있는데 상대가 언제 뛰어드나요? 이때 여기 있네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더 먼저 횡단보도에 들어섰느냐입니다. 이 상황에서 자동차가 먼저 횡단보도에 접어들었으면 보호받아야 되는 보행자가 아니죠.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으면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게 해서 멈춰야 돼요. 근데 자동차가 먼저 들어왔으면은 그때는 나중에 들어온 보행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보통 횡단보도 사고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 그래서 꼼꼼해서 지금 여기가 횡단보도에 지금 누가 먼저 접어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경찰에서는 횡단보도 사고다. 무조건 자동차 잘못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에서 횡단보도를 누가 밟았는지 그걸 조사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먼저 들어왔다 치자고요. 저렇게 달려드는 저기 12km로 나오네요. 여기 나와요. 또 12km 요 밑에 나오죠. 천천히 속도를 다시 보십니다. 자, 13, 12, 15, 꽝. 네.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라도 저 사고 피할까? 피할 가능성 없습니다. 못 피합니다. 저 어떻게 피해요? 이제 사람 없다 싶어갖고 지나가는데 툭 달려오면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여기를 안 지나가신 게 그래서 사고 안 난 거고요. 이분은 여기를 지나갔기 때문에 사고 난 거고요. 운이 나빴던 겁니다.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론 이러면 되죠. 이 차 지나가면서 옆에 있는 차 때문에 안 보이니까 여기서 이 차 여기 딱 섰다가 서서 여기서 건너나요? 오, 건너는구나. 조금 더 나가려고 그러는데 부딪혔으면은 내가 천천히 가더라도 뛰어오면 저를 부딪힐 수도 있어요. 예, 여기 서서 차 한 대 한 대마다 여기 섰다가 또 한 대 여기 가서 여기 또 섰다가 그다음에 또 한 대 가서 그렇게 갔으면 피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누구 잘못이 더 커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12대 중과실을 하더라도 10대 중과실이 아니고 10대 예사유죠. 저는 오히려 저렇게 뒤집어 쓰고 달려든 솔직히 제 마음은 저 보행자 잘못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횡단보도에서는 조심했어야 된다. 법원에서는. 그러면서 보행자 잘못은 얼마 볼까요? 한 30% 볼까요? 제 마음은 저런 경우는 앞도 안 보고 저렇게 달려오면 아무리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를 하더라도 보행자 잘못이 더 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 사고가 법원까지 가면 과실 비율은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이 사고 하나 갖고서는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바꾸자는 겁니다. 아무리 12대 중과실, 10대 예사유를 하더라도 오히려 피해자의 과실이 더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큰 경우 그때는 아무리 위반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12가지 위반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가 더 현저히 클 때 그때는 예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고민해봐야 돼요. 조금 있으면 민식이법 적용되죠.
민식이법에서 물론 운전자가 조심하지만 그러나 어린이가 진짜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그러면 한 10%될 정도 그럴 때까지 전부 다 민식이법을 적용해서 무겁게 처벌한다는 것은 그거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것 같아요. 이 사건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피해자가 허리뼈가 골절됐대요. 10주 진단 나왔답니다.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종합범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어떤 처벌 받았을까요? 12대 예사유. 예전에는 합의 안 되면은 일주당 30만 원, 합의되면 20만 원, 형사비요. 지금은 합의 안 되면 50만 원, 형사비되면 30만 원, 일주당. 그렇게 하면 얼마인가요? 형사비 안 했으면은 벌금 500만 원, 형사비 됐으면 벌금 300만 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횡단보도 사고로 10주 진단이다. 합의 안 하면 재판 받으면 어떡하지? 구속은 안 시키지만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유예가 될지 혹시 실형이 될지 불안하죠. 형사비했습니다. 얼마에? 2천만 원 주고 형사비했어요. 2천만 원 형사비했으면 저 같으면 제가 검사라면 기소유예 해줬을 것 같아요. 저렇게 갑자기 달려드는 거 어떻게 피하냐. 그래, 법이 어차피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니까 처벌 대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2천만 원이나 주고 형사비 한 점을 감안해서 기소유예. 그런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검찰에서 형사조정에서 요즘 검찰에 가면은 양쪽에 합의 한번 해보시죠. 네, 그래서 2천만 원에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검사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보실 거예요.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죠?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직접 받아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제가 이걸 오늘 올려드린 이유는요. 약식명령, 약식기소. 검사가 벌금을 얼마에 처해주세요 라고 약식기소하는 겁니다. 일반 정식재판받게 하는 건 정식기소라고 그러고요. 정식기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공판이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는. 구공판, 구약식. 구공판은 구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그리고 벌금형으로 그냥 끝내주세요. 서류재판도 끝내주세요. 구약식. 정식기소, 약식기소. 약식기소 됐습니다. 그럼 판사가 그대로 그냥 거기다 도장만 꾹 찍어서 그게 약식명령입니다. 약식명령 못 보신 분들 더 많으시죠? 보여드립니다. 약식명령 2020 고약. 고단은 단독판사, 단독. 고합은 합의부. 고약은 약식. 여기에 정식재판 청구하면 고정. 고는 1심, 노는 2심, 도는 대법원. 가나다는 민사, 고노도는 형사입니다. 피고인에 대해서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벌금 안 내면은 교도소에 데리고 가서 일 시켜요. 하루에 10만 원씩 까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뒤라면 벌금 안 내면 한 달 데려다가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자다. 편도 2차로 도로 지나가다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횡단보도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서 사고를 발생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냥 가다가 좌우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가다가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부딪혔다. 그래서 L1이라는 것은 요추 1번이라는 겁니다. 요추 1번의 폐쇄성 골절. 금이 간 것 같아, 폐쇄성. 금이 갔는지 아니면 수술을 필요한지는 모르겠네요. 폐쇄성은 그 안에서 부러진 거. 개방성은 뼈가 뚫고 나오는 거. 무릎은 보통 이제 다리 같은 데는 개방성 골절을 맞으면 살을 뚫고 나오는 거. 폐쇄성은 그 안에서, 이 안에서. 10주. 벌금 300만 원. 이런 사건이 벌금 300만 원이에요. 형사비 했는데도. 2천만 원 주고 형사비 했는데도. 하나 더 설명드리죠. 약식명령이란 법정에서 정식으로 재판하지 않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판사가 앉아있고 검사가 앉아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앉아있고 그렇게 하는 거 말고 그냥 서류만 보고 벌금형을 선고하는 재판을 그 절차를 약식 절차라고 합니다. 귀하에게 보내드린 이 약식명령은 약식 절차에 의한 법원의 재판 결과입니다. 정식 재판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나는 무죄를 다투고 싶다. 또는 벌금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정식 재판 청구할 수 있어요. 약식명령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약식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가 있으면 공개된 법정에서 정식의 공판 절차에 의해 재판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정식재판 청구라고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이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선고한 그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식재판 청구서는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요. 내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 다운로드 그냥 쓰면 돼요. 저 약식명령 언제 받았는데 그 약식명령 불만이기 때문에 정식재판 청구합니다. 그거예요. 사건 번호 쓰고 피고인 이름 쓰고요. 법원 이름 쓰고요. 피고인만에 검사도 정식재판 청구할 수 있고요. 피고인도 정식재판 청구할 수 있는데 검사는 정식재판 청구 안 하죠. 왜? 자기가 이미 벌금형을 해달라 놓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결정 나온 다음에 그때 다시 정식재판 청구하면은 검사 웃기는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고인이 100%죠. 100%. 피고인만 정식재판 청구하면 예전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었어요. 벌금 300만 원보다 밑져야 본전이었어요. 더 올려치기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 옛날에는 약식명령을 갖거나 벌금 300만 원이거나 아니면 깎아주거나 둘 중에 하나였지만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약식명령보다 벌금형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벌금에 대해서 징역형, 금고형 이렇게는 못 올라갑니다. 근데 형종 상향, 벌금형보다 위가 금고형, 벌금형보다 위가 집행유예, 왜 실형 이렇게 되죠. 벌금형보다 더 위에 있는 형은 안 되지 벌금형 내에서는 벌금 액수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판사가 괘씸하게 보면.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약식명령보다 300만 원보다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좀 불안하다, 느낌이 안 좋다. 그럼 정식재판 취하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그냥 원래 300만 원 끝나요. 한편 검사가 좀 봐준 것 같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억울할 때 빨리 판사가 약식명령 내리기 전에 빨리 판사한테 진정서 내야 돼요. 그럼 판사가 그 기록 보고 진짜 이거는 검사가 너무 많이 봐줬네. 이거 너무 안 돼. 피해자가 합의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다치게 해놓고 안 돼. 그럴 때 판사가 정식재판받도록 넘기는 것. 이걸 통상해부라고 합니다. 판사가 판단할 때 이 사람 더 혼내줘야지. 그럴 때는 판사가 통상해부, 정식재판에 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식 기소됐을 때 검사는 거의 끝난 거예요. 판사가 괘씸하면은 일반 재판받게 해서 더 무겁게 처벌할 수도 있고요. 판사가 들의 약식 명령하면은 피고인이 저 억울해요. 억울한 건 둘 중에 하나죠. 저 무죄예요. 또 하나는 좀 깎아주세요. 근데 무죄가 선고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유죄가 선고되면은 판사가 자기 귀찮게 했다는 이유로 또는 반성 안 하네요. 뭐 하면서 그러면서 더 올려치기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과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도 과연 저 누가 더 많이 잘못했느냐. 과연 저런 경우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옳으냐. 두 번째, 피해자가 많이 다쳐서 형사합의까지 했는데 벌금 300만 원 약식 기소됐다.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남의 일이 아닙니다.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죠. 어린이 보호구에서 저런 사고 나면 그럼 여러분들은 3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에요. 최소한 500만 원 이상이니까요. 한번 깎아주면 250만 원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 되면 250만 원 깎아줄 수 있어요. 절반까지 깎아주니까요. 이제는 앞으로 저렇게 많이 다치지 않고 조금만 더 줘도 500만 원 이상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250만 원 들고 다녀야 돼요. 어린이 보호구 다니실 때. 그래서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무죄 되면 다행이지만 무죄 안 되면은 벌금도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월 25일. 답답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